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예, 먼저 그 좀 안 좋은 얘기 같은데요. 네네. 먼저 내일 06시부터 22시까지 그 문제 많은 미세먼지 때문에 그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충남, 충북은요 3일간 연속 그리고 또 대전은 2일간 비상저감 조치에 들어가고요. 네. 충남, 인천, 경기 화력발전 21기도 상한 제약을 받는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 최저 속도보다 낮은 저속 운행으로 한 명의 고귀한 목숨을 잃었고 또 그 새벽에 귀가하는 엄마 맞은길에 나선 장애 아들 전동 휠체어를 택시가 덮친 사고 아마 아실 겁니다. 네네. 그리고 대형 차량의 야간 불법 주차와 또 치살이 높은 봄철 농기계 운행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지금 미세먼지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고속도로 상황 좀 볼게요. 과속만이 아닌 저속차 추돌 사고도 적지가 않지만요. 네. 언덕길 전용 차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느린 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네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고 발생 원인은 과속에 있죠. 네. 근데 반대로 저속차 때문에 추돌하는 사고도 적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보면 가파른 경사로 우측에는 저속 차량을 위한 전용 차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짐을 많이 실은 화물차들이 속도를 못 내면서 뒤따르던 후속차가 추돌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속도로 개념이죠. 네. 그런데도 1톤 트럭을 운전하던 70대 할머니는 본선에서 저속 운행을 했고 앞차만 따르던 또 다른 1톤 화물차가 추돌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주행 10분이면 뭐 결과도 나왔지만 둔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속도감 환경이 결국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졌고 그래서 이제 사망자가 발생된 거죠. 네, 이런 문제 때문에 110km에서 80km 이 제한 속도가 있는 거고요. 네. 이걸 50km 이하로 낮추면 안 된다는 최저 속도 표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왜 그랬을까요? 네, 특별한 구간이 아니면 최저 속도는 대부분 50km인데 그렇죠. 사고 당시 주행 속도 추정은 30km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네. 더 심각한 문제는 뒷차 운전자가 사망한 연쇄 추돌 사고를 의식 못한 듯이 그대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경남 진주경찰서는 고속도로 저속 운행으로 발생된 사망 사고 유발 후 아무 조치 없이 떠난 여성 고령 운전자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 당시 시속 60km 속도로 달렸고 또 1차 추돌 사고를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요, 2차선 추돌 사고로 1, 2차로에 걸쳐 멈춘 상태에서 네. 제네시스 승용차의 2차 추돌 충격으로 아마 운전자가 숨진 것 같습니다. 최저 주행 속도로 단속이 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이 소식이 사실 최근에 가장 가슴 아픈 소식인 것 같은데 네. 이 새벽에 귀가하는 엄마를 마중 나갔던 장애 아들이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탔다가 택시가 덮치는 사고였죠. 네. 이게 어쩌면 차도 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네. 제대로 짚으셨습니다. 아, 언덕길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엄마를 태웠던 차량이 오히려 큰 상해로 돌변했으니 네. 상황이나 사인으로 보면 말씀처럼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쩌면 이런 뼈아픈 현실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을 정도인데요. 네. 그 이유는 정작 보호받아야 할 장애우와 교통약자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이런 전동장치 휠체어 안전을 지켜줄 도로 자체가 없기 네. 때문입니다. 시속 10km 미만의 자체 주행력을 갖고 있는 탈 것은요, 장애우용인 전동 휠체어와 또 교통약자용 전동 탈 것으로 이게 구분이 되고 있지만요, 사실상 이 모두는 도로 운영이 불가능한 탈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어려운데 네. 이 속도를 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행 이동을 하는데도 네.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네. 유사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행로와 차로 구분이 없는 시골길일수록 전동 휠체어와 비슷한 그 노인용 스쿠터를 애용하는 곳이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동이 불편한 약자 보행을 보조해주는 저속 탈 것으로는 그 자체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네. 반드시 보행자 전용 도로나 도도로 다녀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법과 제도를 수용할 수 없는 불편한 질실 때문에 도로를 운행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전체 교통사고 발생 비율 41.2%에 해당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자체는 구매 비용은 지원하지만 이렇게 수량을 늘리는 반면 정작 필요한 보도 정비는 방치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노인들 이동성은 편리해졌지만 교통법규도 잘 알지 못하고
또 교육 또한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보행인처럼 역주행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번 모자가 탄 휠체어도 이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정말 불편한 진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 면허 없이도 탈 수가 있고 보행 속도도 보다 빠르니까 보도는 아무래도 사고 위험도 크잖아요. 네네. 특히나 이 울퉁불퉁하고 턱이 있으면 넘어질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평평하고 턱이 없는 도로를 이용하는 현실인데 네네. 사고가 나면 법과 제도 실상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네. 현재 퀵보드 같은 전동 탈구 모두가 도로 이용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네. 다만 이제 전용 도로가 있는 자전거는 예외이지만 또 모터가 장착될 경우는 속도와 파워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맹점은요. 전동 휠체어 대부분이 등화 장치마저 없기 때문에 야간 이동 사고, 특히 가로등 없는 이런 한적한 길과 네. 시골길 사고가 많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볼게요. 이 네. 50m 정도 비추는 차량 전조등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야간 불법 주차가 저는 더 위험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은 전동 휠체어보다 훨씬 클 뿐 아니라 네네. 고정 장애물과 같기 때문에 오히려 받은 차에 전해지는 충격량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대형 화물차일수록 가로등도 없는 곳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서 야간 사고 치사율을 높이는 현실입니다. 네. 지난달 27일 야간에 그 평택 시내도로에서 K5 택시가 갓길에 주차됐던 1톤밖에 안 되는 기아 트럭과 충돌한 후에 화재가 났지만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차체가 낮고 작은 화물차였기 때문에 승용차 보닛이 차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또 충격량도 적었던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 도로 정체로 움직이지 않은 차를 추돌을 하고 차폭 등조차 꺼진 불법 주차 차량을 받는 사고. 네. 어쩌면은 고속도로와 전용도로 구분이 없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게 되면 2017년 고속도로 등에서 일어난 불법 주정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87명인데도 네. 2018년도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정체한 화물트럭 추돌 사고로 한 명이 숨졌고 네. 그해 5월에는 트럭이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 후미를 추돌해서 2명이 사상했습니다. 네. 갓길 밤샘 주차도 사고를 부르는 시한폭탄인데 사고지 대신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은 화물차들도 적지 않지만 네. 도로교통법 제64조의 불법 주차 범칙금은 6만 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위험하죠. 예,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 운행, 특히나 어두운 곳이나 고속도로 또는 전용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면 네. 이 추돌 위험을 방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비상등을 켜더라도 안전하지 네. 않은 것이 도로다 보니까요. 고속도로에서는 절대 이유 없이 정차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요. 3년간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숨진 5명 중 1명은요. 바로 이 불법 주정차 차량과의 추돌로 사망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2월 땅거미 가진 전주시의 그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도 20톤 거대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밤샘 주차를 위한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 특히 운송 물량이 많은 부두와 산업단지 부근에선 더 고질적인 병폐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에 지금 봄, 가을이 되면은 농번기잖아요. 네네. 이 도로 교통 사고까지 높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봄에는 파종, 또 가을에는 수확을 위해서 농기계들이 도로로 나오고 분주한데 네. 여기 이제 관광과 나들이 차량이 겹치면서 아. 혼잡 비율만큼이나 사고 위험도 커지는 게 바로 이 시기죠. 네. 2018년 가을 발표한 도로교통공단의 농업기계 교통사고 분석에서도 이 같은 하루 평균 1.76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3일에 한 명이 희생된 이런 그 발생 건수와 또 사망자 수가 각각 38.9%와 58.1%로 높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지방도와 군도 등에서 이렇게 몰리는 이런 혼잡에 더해서 사실상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역시 농기계들입니다.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동분서주하는 상황이라 해가 지면 이 초행길의 그 운전자는 이런 위험을 더 압박받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농업기계 교통사고 특성 분석을 해봤더니요. 네. 구체적인 피해 정도 그리고 고질적인 사고 원인이 있다면은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2,284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이 돼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37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 3월에 들어서면 2배가 된 그 사고 건수는요. 올해 341건으로 이렇게 급증이 되면서
4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네. 시간대 발생은 운반과 이동이 활발한 14시에서 16시 사이가 집중되고 있고요. 치사율은 일출 전과 일몰 후가 가장 높았고 원인 역시 아까 말씀드린 후미 쪽에 네네. 등화장치 부재가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운기의 경우는 전동용은 있지만 후면에는 추돌을 방지할 수 있는 후미 등과 차폭 등이 없기 때문에 네. 어둠 속 확인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발광 장치나 또 안전띠 등을 부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이런 안전 봄맞이를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서로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후미 등에 이거 반드시 부착하지 않으면은 뭐 법으로 제재되는 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홍보들은 하고 네네, 많이 계신데, 하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뭐 논밭에서 쓰고 이 뭐 적화 장치의 일종으로 쓰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훼손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노인네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네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의식도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자녀분들이라도 꼭 이렇게 부착하는 홍보 반드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